미국 국방부가 지금 구글 제미나이랑 손잡고 전쟁의 판도를 통째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뉴스 보면 다들 AI가 내 일자리 뺏는다,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 이런 겉핥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답답해서 직접 파고들었어요. 제가 경제에 관심 많은 일반인으로서 느낀 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세상 망했네 할 때 월가의 큰 손들이랑 미 국방부 핵심 세력들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려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미 AI를 단순한 편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미래 전장의 운영체제로 만들겠다고 작정한 상태거든요. 이거 모르고 그냥 넘기면 나중에 시장이 완전히 재편됐을 때 혼자만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미 국방부의 AI 가속화 전략 실체부터 구글 제미나이가 어떻게 군대의 두뇌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의 돈의 흐름까지 전부 뜯어서 가져왔으니까 딱 집중해주세요. 1. 미 국방부의 AI 퍼스트 전략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미 국방부 얘기부터 해야 해요. 지금 미 국방부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공개적으로 미국 전쟁의 미래는 AI라고 선포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2025년 12월에 GenAI ML1이라는 플랫폼을 출시했어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맨 밀이 뭔지 아세요? 미국 군대 도메인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인은 절대 못 쓰는 도메인이죠. 거기에 GenAI, 즉 생성형 AI를 붙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미군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보안 AI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이 플랫폼의 메인 엔진이 바로 구글 제미나이예요. 쉽게 비유하면요, 군대 전체에 똑같은 스마트폰 운영체제를 깔아준 거예요. 근데 그 운영체제를 구글이 만든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7대 선도 프로젝트, 영어로는 PSPS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쟁 수행부터 정보 분석, 행정 혁신까지 군대의 모든 혈관에 AI를 주입하겠다는 계획이에요.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가 스웜포지예요. AI로 새로운 전투 방식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예요. 예전에는 전투 전략을 짜려면 장군들이 모여서 며칠씩 머리를 싸맸잖아요. 근데 이제는 AI가 수천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최적의 전술을 내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에이전트 네트워크예요. AI 에이전트끼리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타격 목표를 설정하는 시스템이에요. 에이전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사람이 일일이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AI라고 보면 돼요. 마치 사람 군인이 아니라 AI 군인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작전을 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픈 아스날이에요.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충격적이에요. 예전에는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실전에 배치하려면 몇 년이 걸렸어요. 설계하고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또 테스트하고, 이 과정이 정말 길었거든요. 근데 AI를 활용하면 이 무기화 과정을 단 몇 시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을 몇 시간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효율화가 아니에요. 적보다 압도적인 속도로 의사결정을 내리겠다는 말 그대로 전시 페이스의 선언이에요. 2. 월가의 스마트 머니는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는 기술이 좋네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해요. 진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실적을 보면 답이 딱 나와요. 2025년에 알파벳이 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 4천억 달러를 찍었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55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6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에 버금가는 금액을 기업 하나가 1년에 번 거예요. 특히 주목할 건 구글 클라우드예요. 전년 대비 무려 48%나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성장의 핵심 동력이 바로 국방부 같은 거물급 고객들이 AI 인프라를 깔기 시작하면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이에요. 두 가지 숫자만 더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클라우드 수주 잔고 2,400억 달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향후 몇 년 동안 구글이 벌어들일 돈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객들이 우리 앞으로 이 금액만큼은 구글 서비스 쓸게요 라고 미리 계약을 맺어놓은 금액이에요. 매출이 이미 줄을 서 있는 거죠. 두 번째, 1,800억 달러의 설비 투자, 캐펙스예요. 구글이 2026년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데이터 센터랑 AI 반도체에 쏟아붓겠다고 했어요. 경쟁사들이 머뭇머뭇할 때 구글은 이미 미래를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머니는 이미 알고 있어요. 구글이 단순한 검색 엔진 회사가 아니라 전 국가적인 AI 인프라를 장악한 플랫폼 끝판왕이 되고 있다는 걸요. 3. 어려운 용어, 일상 비유로 한 방에 이해하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어려운 경제 개념은 비유로 들어야 머리에 박힌다는 거예요.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유, 페라리 엔진과 빨대예요. 국방부가 구글 제미나이 최신 모델을 도입한 건 전장에 페라리 엔진을 단 거랑 같아요.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엔진이 생긴 거죠. 근데 이 페라리가 제대로 달리려면 연료가 콸콸 들어와야 하잖아요? 만약 연료 공급 호스가 빨대 크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만 좋지 제대로 달릴 수가 없어요. AI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뛰어난 AI 모델이 있어도 그 AI가 처리할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 즉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으면 제 성능이 안 나와요.
지금 구글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붓는 이유가 바로 이 빨대를 8차선 고속도로로 넓히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예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이해하셨죠? 두 번째 비유, 피자 조각의 가치예요. 피자 한 판이 있어요. 8조각으로 나누면 한 조각의 크기가 어느 정도죠? 근데 같은 피자를 4조각으로만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한 조각이 훨씬 커지잖아요. 피자 전체 크기는 그대로인데 조각수를 줄였더니 한 조각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AI 에이전트가 군대의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행정 절차를 싹 다 처리해주면 군인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의 가치가 엄청나게 커져요. 예를 들어 해군에서 원래 몇 년 걸릴 행정 작업을 AI가 3개월 만에 끝냈다는 사례가 실제로 나왔어요.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폭발적으로 넓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AI 에이전트의 진짜 효율이에요. 4. 엔스로픽 사태, 국가 안보와 윤리의 정면 충돌. 이제 정말 흥미진진한 사건 하나를 소개할게요. 이게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니에요. AI 산업 전체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바로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와 미 정부의 충돌이에요. 엔스로픽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구글과 함께 AI 업계의 핵심 플레이어로 꼽히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만든 AI 모델 이름이 클로드예요. 미 국방부가 이 클로드를 군사용으로 쓰려고 했어요. 근데 엔스로픽이 거절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AI는 살상 무기나 감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자기들이 만든 AI에 스스로 윤리적 제한선을 그은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폭발했어요. 국가 안보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은 필요 없다면서 엔스로픽을 공급망에서 퇴출시켜버렸어요. 반면 구글은 어떻게 했냐고요? 국방부가 필요한 건 다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섰고 그 결과 거액의 계약을 따냈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앞으로 AI 기업들은 기술력만으로 승부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 윤리적 선택이 기업의 생존 자체를 좌우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국가 전략과 발을 맞추지 못하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어요. 반대로 국가와 손을 잡은 기업은 천문학적인 계약을 따낼 수 있고요. 이건 앞으로 AI 투자를 볼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새로운 변수예요. 5.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수혜 섹터 3가지. 첫 번째,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이에요. 이제는 코딩을 전혀 몰라도 자연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로 AI 군사 보조 시스템을 만드는 시대예요. 이 구역의 적 병력을 분석해줘, 이 문서를 번역하고 요약해줘, 이런 말만 해도 AI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구글이 이 AI 운영 체제를 장악하고 있고 군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이걸 쓰기 시작하면 구글의 영향력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질 거예요. 두 번째, AI 반도체와 자체 실리콘이에요. 반도체 얘기가 나오면 다들 엔비디아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글은 자기들만의 반도체, TPU-R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어요. 이게 엔비디아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동시에 비용을 78%나 절감하고 있어요. 남의 반도체 쓰면 비용도 많이 들고 공급이 끊기면 큰일 나잖아요. 구글은 아예 자기 것을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효율성이 결국 수익으로 직결돼요. 세 번째, 에이전트 보안 솔루션이에요. 이건 좀 역발상이에요. AI가 강력해질수록 그 AI를 지키는 보안 기술도 그만큼 중요해져요. 군사 AI 에이전트가 10만 개 넘게 돌아가는데 그중 하나만 해킹당하거나 오작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실제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들을 감시하고 보호하는 보안 기술이 앞으로 역대급으로 중요해질 거예요. 큰 흐름 속에서 조용히 크고 있는 분야예요. 육구 리스크도 냉정하게 봐야 해요.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100% 좋은 것만 있는 건 없어요. 리스크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해요. 첫 번째 리스크는 AI의 환각 현상, hallucination이에요. AI가 그럴듯하지만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내는 현상이에요. 일상에서 AI가 틀린 답을 내놓으면 그냥 황당하고 웃기죠. 근데 전장에서는 달라요. AI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면 그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실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근본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군사 AI 도입의 가장 큰 숙제예요. 두 번째 리스크는 공급망 병목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반도체가 부족하거나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시 페이스는 늦춰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망이 버텨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투자를 아무리 해도 물리적인 인프라가 따라오지 못하면 계획이 지연되는 거죠. 세 번째 리스크는 보안 취약점이에요. 앞서 수혜 섹터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10만 개가 넘는 AI 에이전트 네트워크는 강력하지만 동시에 10만 개의 공격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만 뚫려도 군사 네트워크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무기도 방어 체계가 없으면 약점이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정말 긴 여정이었는데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3줄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미 국방부는 구글 제미나이를 두뇌로 삼아 군대 전체를 AI로 재구축하는 AI 퍼스트 전략에 완전히 올인했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에요. 둘째, 구글은 압도적인 인프라 투자와 국방부 계약을 통해 AI 권력의 정점에 서 있어요.
4천억 달러 매출, 2,400억 달러 수주 잔고, 1,800억 달러 설비 투자. 이 숫자들이 다 증거예요. 셋째, 엔스로픽 사태에서 봤듯이 앞으로는 기술력과 국가 전략의 결합이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거예요. AI 기업을 볼 때 기술만 보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주가놀이가 아니에요. 누가 미래의 전장과 세계 질서를 설계하느냐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에요. 남들이 무서워서 도망치거나 아무 생각 없이 풀매수할 때 우리는 이 구조적 흐름을 읽고 냉정하게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정보가 곧 무기인 시대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선명하게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주시고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또 밤새서 리포트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경제선상의 경제학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우리 다 같이 부자 됩시다.